자, 토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요.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예요. 이거는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철자를 따라서 TOEFL이고요. 뜻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친구들을 위한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토플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 게 바로 IBT 토플입니다. IBT는 인터넷 베이스 토플이에요. 인터넷에 기반을 둔 토플 시험을 보시는데 토플이 역사가 되게 길어요. 예전에는 PBT, 페이퍼 베이스 종이에다가 이제 OMR 카드로 봤었고 에세이도 연필로 썼는데 그 뒤에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컴퓨터 베이스, 컴퓨터의 프로그램 깔아서 저장했다가 가져가서 그대로 채점하는 형식인데 그건 이제 주중에도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발달한 IBT여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주중엔 시험이 없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에만 시험이 있고요. 평균 월 4회 정도 시험이 실시됩니다. 어떤 달은 3번 있는 달도 있고 또 이제 연말에 사람들이 몰릴 때는 6번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토플 시험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보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1번, 너무 가격이 비싸다. 2번, 시험 시간도 꽤 깁니다. 예전에는 3시간 반 이렇게 걸렸던 거를 많이 또 간결하게 수정을 했어요. RC, LC, 그 다음에 스피킹 문제가 조금 줄어들면서 2시간 반 안짝에 보지만 여전히 긴 시험이고요. 또한 토익하고 다르게 갑자기 뭐 요령껏 내가 뭐 찍는다 해가지고 점수가 갑자기 높아지진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스피킹을 조금 잘 못 봤어. 13점 나왔다. 그러면 그 다다음 주에 본다고 13점이 갑자기 23점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평균 보시고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 그럼 거기를 보완을 해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보는 걸 권장을 하니까 막바지에 몰아가지고 보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자, 월 4회 보시고 시험 성적은 평균 10일 후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신청하는 것은 시험 본 다음에 3일 후에 이제 재신청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 보지 말아라. 자, 영역이 4개 영역 보는데요. 한 영역당 3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총점이 120점 만점이 토플인데 솔직히 말하면 120점 대단히 높은 점수고 저 아직까지 사실 만점 받은 분 딱 한 분 봤어요. 그만큼 어려운 점수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는 목표가 다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 교환학생, 어학연수도 있고요. 또는 학부 유학도 있고 석사나 박사 가시는 분도 있고 또는 국내 편입 때문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국내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뭐 연대, 뭐 언더우드를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보시는데 평균적으로 교환학생 가는 친구들을 원하는 점수대가 학교에서 80점 이상이거든요. 자, 나는 80점 이상만 받으면 돼.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학부나 또는 석박사를 갈 건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맞네요. 오케이. 자, 나는 장학금도 신청할 거고 내가 가는 학교가 되게 랭킹 순위가 높아. 100점 이상 받아야 돼. 손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75 플러스 보장반이잖아요. 기본 레벨인데 75 플러스 보장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점수대 레인지가 75에서 85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뭐 기본반인데 80점 못 넘는다. 그런 어떤 규칙이나 그런 어떤 그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기본 한 달 열심히 한 친구들이 80점 초중반 때 나오는 친구들도 물론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점수대가 90이다 하면은 내가 앞으로 2달이나 3달을 더 들어야 될지도 모른다 하고 계획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급은 여러분들 85 플러스 반 또는 중급반들은 레인지가 80점 중반부터 95점 사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100점 이상 안전하게 넘으시려면 정규나 실전을 가셔야 되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고 마지막 주에 나 다음 달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선생님 딱 여러 개 원하시는 분한테 상담을 신청하시면 돼요. 물론 저도 해드릴 거고 자, 저하고 공부를 했던 75 플러스 반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점수가 22에서 22점, 20점에서 22점입니다. 30점 만점 중에 대단히 높은 점수고 잘 받는 점수인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토익보다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고 5개 영역 다 숙제하고 또 공부하고 소화하시려면 물론 잠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줄 거니까 우리가 좀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작심삼일하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건강관리 물론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시험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라이팅 시험은요. 마지막에 보는 영역인데 2문제 푸실 거예요.
두 문제의 소요 시간은 55분 걸립니다. 자, 55분 동안 이제 영타 쳐서 시험 봐요. IBT니까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영타가 되게 느린 분들은 없는데 가끔 가다가 한 나이 연세점 있으신 분들 독수리 타법으로 보시면서 치시는데 그러면 시간 내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라이팅은 타이핑으로 연습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통합형 요약문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Integrated Task Summary,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통합된 과제 요약문 쓰기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왜 통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리딩 지문이 뜰 거예요. 자, 리딩 지문이 뜨는데 읽기 지문은 읽기 시간이 3분 주어집니다. 3분 동안 읽고 당연히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처음 접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다양한 전공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예시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인류학 또는 역사학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옛날에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살던 푸에블로 인디안들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멸망하고 없어진 거야. 근데 멸망의 원인은 바로 뭐야? 전쟁이야. 이런 식으로 전쟁이 원인이다라고 막 주장이 나와요. 그러면 노테킹 할 수 있어요. 노테킹 할 수 있는 시험지, 그 다음 필기도구는 시험장에서 1인당 3장 주는데 그걸로 충분해요. 이렇게 적었어요. 자, 주장이 나오고 이제 본론에는 근거가 3개 나와요. 왜 전쟁이 원인인지에 대한 막 설명이 나옵니다. 화재가 난 장소가 많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자, 쉽게 말해서 여기에 리딩 지문을 가서 공부할 교재예요. 영어 원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뭐를 하실 거냐면 듣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리딩 지문 살짝 사라집니다. 그래서 헤드셋 끼고 듣기를 하시는데 이 듣기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반박이 나올 건데 왜 반박이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 리딩은 교재고요. 듣기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대학교 수준의 영어 강의에서는 교재의 내용만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고 또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가설, 또 다른 이론, 또 다른 연구 조사 결과 이런 걸 다루죠. 그걸 문제에 이렇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가설을 제시할 수 있어요. 많은 인류학자들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쟁의 원인이 아니고 실제로 이미 오래전에 가뭄이 시작되면서 기근과 함께 많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반박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근거, 이유 3개에 대한 반론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주장 반박 유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바로 통합형 요약문 쓰기고요. 보는 이유 간단히 알겠죠? 내가 영어권 국가의 대학교 수준의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노테킹 할 수 있고 수업 따라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듣기가 끝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다시 이렇게 왼쪽에 리딩이 뜹니다. 자, 리딩이 뜨고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은 20분이고 20분 동안 150에서 225자의 반 페이지 분량의 요약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보고 형식의 글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리스닝이 관건이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강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되겠죠. 교재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습 복습이 가능하잖아요. 교수님 강의는 당일날 들은 거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지금 여러분들 LC가 나 제일 약해요 하는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지만 발목 잡힌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LC 시간에 들었던 LC 내용보다 훨씬 쉽고요. 또 우리가 주장 반박 유형이기 때문에 추론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얘를 잘 풀 수 있도록 제가 암기용 틀이라고 불리는 템플릿도 제공을 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먼저 다루고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얘 먼저 안 하고 다른 유형을 먼저 할 겁니다. 뭐가 없는 거? 듣기 파트, 리딩 파트 없는 그냥 글을 쓰는 걸 먼저 할 거고 얘는 LC쌤하고 한 2주 정도 워밍업으로 좀 듣기 연습하신 후에 3주 차에 들어가서 할 거예요. 자, 얘가 이제 50% 들어가요, 점수가. 그리고 얘는 정답이 있는 글이에요. 내 주장을 쓰는 글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독립형 에세이 30분 쓰기라고 돼 있죠. 요거는 얘네들이 independent task 에세이라고 불러요. 아까는 독립형 과제가 아니라 통합형이었잖아요. 읽고 듣고 쓰고 걔는 20분 동안 쓰는 거고 얘는 30분 동안 써요. 글자 수는 더 늘어났어요. 300자 이상 쓴다. 타이핑 치면요. 시간도 나오고요. 글자 수 하나하나 칠 때마다 올라가는 게 보여요. 글자가 letter가 아니라 word예요. I am a student. 그럼 4자인 거예요. 아셨죠? 자, 요거는 말 그대로 독립형 과제라는 건데 내 주장을 쓰는 글이에요. 정답이 없는 글인데 이 주장의 목표는 설득이 목표예요. 이걸 우리가 persuasive essay라고 불러요. 설득력 있는 글이라는 거는 실제 개인의 취향이나 일기나 내가 좋아하는 주관적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정답은 없을지언정 객관적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객관적인 내용이라는 거는 90%의 일반인들이 동의할 만한 내용을 쫙 써서 동의를 구하는 글인데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일단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찬성, 반대 유형이 있고 선호형이라는 문제 유형이 두 개 있는데 다음 진술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하고 명제 딱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게 국내 여행보다 학생들한테 더욱 도움이 된다. 찬성, 반대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선호형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요새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에서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쇼핑하는 것, 2번 친구들과 운동하는 것, 3번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하나 선택하는 거고요. 자, 에세이 답은 중립을 택하면 절대 점수가 안 나와요. 꼭 찬성 반대 한쪽 선택을 하시거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지 정답이 나오고요. 제가 말한 객관적인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예시 들었던 문제 중에서 해외여행하고 국내 여행 대조하는 문제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찬성합니다라고 썼어요. 제가 이제 두 개의 예시를 한국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거는 잘못된 답안입니다. 점수가 막 13점 나오는 그런 답안이에요. 첫째로 나는 해외가 더 낫다고 생각해. 왜냐? 나는 대단한 미식가야. 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맨날 한식만 먹으면 살 수 없잖아? 해외에 가가지고 좋은 어떤 향신료와 양념이 들어있는 음식을 맛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쓰죠. 점수 안 나와요. 이건 이 사람의 개인 취향이죠. 그렇죠? 일기죠. 자, 그럼 좋은 예시 두 번째. 자, 요거는 20점 넘는 답안입니다. 자, 난 찬성합니다. 해외가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어떤 이 가치관 또는 다른 관습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시야가 넓은 사람이 된다. 현대사회는 점점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인재들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이거를 할 수 있다. 자, 제가 지금 막 즉석에서 만든 이 줄거리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암기용 틀인 템플릿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템플릿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이거를 베끼면은 실제 ETS가 이거는 plagiarism, 표절이야, cheating이야, 간주해서 이거를 점수를 깎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오해입니다. 실제로 토플 졸업생들도 이런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마법의 답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쟁터 가실 때 제가 무기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요술 상자처럼 생겨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베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베껴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줄거리를 억지로 끼워 넣거나 또는 템플릿 부분은 너무 멋지게 쓰다가 중간에 있는 내 문장들은 엉망진창이야. 그럼 정말로 얘는 암기밖에 못하는구나. 또는 템플릿만 썼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템플릿만 썼을 때의 예시 하나 드릴게요. 아까 똑같이 해외여행하고 국내 여행인데 난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쓸 거야. 난 해외여행이 떠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스트레스는 만병과 불행한 생활의 주 원인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대인들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해외여행 떠나는 거예요. 말이 되죠. 점수 깎입니다. 왜 깎이냐? 템플릿만 썼어요. 왜냐면 여행은 해외를 가던 국내를 가던 양쪽 다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그런 즐거운 어떤 여행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템플릿 플러스 차별화시켜야 돼요. 구체적인 답안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외로 떠나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국적이고 새롭고 재미난 거를 내가 경험을 하는데 훨씬 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이렇게 넣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유형도 반 50% 들어가고 2번도 점수가 50%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건데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내가 과연 30분 동안, 20분 동안 어떻게 글을 쓰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전부 이미 졸업한 분들 한 달 만에 영작을 하게 돼요. 내가 영어로 영작을 하네? 그런 경험 제가 맛보게 해드릴 거고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숙제는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는 에세이하고 요약문 샘플이 있어요. 그냥 몇 자 정도 된지 샘플 답안 보시고 우리는 5페이지인가요? 5페이지, 6페이지 펴보세요. (5페이지) 맞죠? 화면의 내용이. 자, 오늘 배울 내용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에세이 시작한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에세이를 쓰려면 글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작을 위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얘네들을 못 쓰면은 솔직히 말하면 에세이 그냥 그림처럼 템플릿만 암기하는 거거든요. 암기만 하는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앞에 5번 정도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얘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교재를 풀어오시면 교재 풀이와 함께 살짝 에세이 서론 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여기 대단히 쉬운 문장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30초를 드릴게요. 한번 살짝 써보세요. 자, 1번 문장입니다. 영어를 정복하기는 쉽다. 써보세요. 금방 쓰시죠? 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필기를 많이 해드릴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설명하면서 드리는 모든 필기 내용은 강의 노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 안 쓰셔도 돼요. 오케이. 자, 문장을 먼저 딱 봤을 때 우리가 뭐를 잡아내야 되냐면 주어를 찾는 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주어는 어디까지냐? 영어를 정복하기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뭐이다. 뭐뭐이다라는 부분이 동사입니다. 비동사. 그다음에 시운이라는 형용사가 보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주어, 동사, 보어의 이형식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동사인데 정복하다가 여기 동사예요. 정복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또 어떤 분이 conquer 얘기하시는데 conquer는 나라나 땅을 정복하다 할 때 쓰는 거지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단어는 뭐냐? 전문가가 되다. master. 또는 영어를 습득하다 그러죠. 언어를 acquire. 또는 배우다. learn. 이런 동사들이 이제 이 문장에 어울리는 동사들이고요. 마찬가지 필기는 전부 강의 노트에 있어요. 자, 선생님이 문장을 한번 써볼 건데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니다. master 동사 써볼게요. Master English is easy. 자,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뭐가 없어요,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는요, 이렇게 master,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없어요. 뭐가 와야 되냐? 명사 와도 되죠. 영어는 쉬워요. 또는 대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것들은 어려워요. 그것들은 쉬워요. 또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게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입니다. 쉽게 말해서 긴 주어를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거예요. 한 단어가 아닌 긴 주어. 자, 그럼 동명사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동명사라는 거는 뭐냐면 동사에다 옷을 입힐 거예요. master 동사에 ing라는 옷을 딱 입혀버립니다.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명사로 변했어요. 뜻은 뭐뭐 하는 것은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명사로 변했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써보도록 할게요. Mastering English is easy. 자,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됐습니다. 영어를 정복하는 것은 쉬워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옷을 입혀볼게요. 요번엔 투부정사. to라는 옷을 입혀볼 건데 얘는 앞에 붙어요. 요번엔 to. 그 다음에 master. 요거는 보통 해석할 때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되고 마찬가지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로 변했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써볼게요. To master English is easy 라고 썼어요. 자, to master English is easy라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영작에서 권장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자, 투부정사로 문장을 시작할 때는 보통 말을 할 때 회화에서 어떤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뭐 영어는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중국어를 내가 배운다고 칩시다. 근데 중국어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 한자도 어렵고 사실 이게 발음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그래서 나는 친구한테 야, 영어는 모르겠고 중국어는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고 내가 강조하고자 할 때 to master Chinese is difficult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강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영작할 때는요 강조한 뉘앙스는 없어요. 일반적인 사실을 쓸 거예요. 그래서 쓰지 않고 어떻게? 왜? 긴 주어는 피한다. 긴 주어는 세련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이제 나타나는 게 가짜 주어, 가주어 이틀한 친구예요. 가주어.
즉 가체, 머리가 가벼워야 합니다. 가볍게 놔두고 it is easy, 진주어를 뒤로 보내준 문장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될 좋은 문장입니다. 이걸 it 투부정사라고 불러요. It is easy to master English. 자, 제가 it is easy to master English를 알려드렸더니 응용을 또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써요? 했더니 it is easy mastering English라고 하십니다. 자, it is easy mastering English는 맞는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입니다. 자, 이런 문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ing는 원래 자기 자리에만 올 수 있고 가주어 it 뒤로 밀려나지를 못해요. 이런 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ing로 시작하거나 it 부정사가 있고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명사절은 따로 분리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또 어차피 쓸 거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인데 절이라는 거는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명사절은 뭐냐? 문장처럼 생긴 긴 명사. 세상에서 가장 긴 명사를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자, 명사절은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절 오늘 배울게요. 대절, 대은 뒤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뒤에는 완전 문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문장이 오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 필요해요. 주어를 나로 잡을게요. 내가 영어를 정복하게 된 주어. 그러면은 that I master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is easy.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은요. 문법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자, 여러분들 투부정사는 주어 자리에 와도 된다. 하지만 말할 땐 쓰지만 영작에서는 안 쓴다. 강조의 역할이다. 자, 대절은 세상에서 너무 긴 주어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질 못합니다. 얘는 뒤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 가주어로 가체를 가볍게 잡아주시고 대절은 무조건 뒤로 가야지만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It is easy that I master English.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paraphrasing이라고 불러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에세이를 쓰게 되면요. 똑같이 생긴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면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문법을 바꿔서 문법 구조가 바뀌었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른 표현이나 다른 문법으로 우리가 바꿔쓰기 하는 것을 paraphrasing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짧은 문장 썼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 안 돼 질문 있어요? 하면 해도 좋아요. 너무 빠르진 않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람 주어를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일반 사람으로 잡고 에세이를 이제 설득하는 글을 쓸 건데 뭐 학생들이 영어 정복하기는 쉽다 또는 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양육할 뭐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학생들은 영어 정복하기가 쉬워. Students are easy to master English라고 썼는데 지금 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네. 옆에 X표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석해 볼까요? 자, students are easy 하면 무슨 뜻이 돼요? 학생들은 쉽다. 학생들은 만만하다. 학생들은 되게 기가 얇어. 이런 식이에요. 그쵸? 자, 우리가 지금 그런 의미의 문장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입니다. 뭐냐면 이 문장에서 진주어, 진짜 주어는요. 학생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어를 정복하기가 진짜 주어입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의미상 사람 주어라고 합니다. 요거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for 사람 또는 for 목적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이미 썼던 ing 문장, it 부정사 문장, 이때절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적어 봅시다. 첫 번째. 자, 동명사로 한번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답을 불러보세요. ing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시작. Mastering English is easy for students. 자,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선생님 여기에다가 덜을 쓰면 돼요? 안 돼요? 하고 묻는 분들도 꽤 많아요. 자, 일단은 에세이 시험을 볼 때 ETS가 채점할 때 거의 감점의 요인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실수해도 되는 거. 바로 관사입니다. 관사가 이런 거예요. on, 더. 이런 거 넣지 말아야 될 때 넣거나 필요한데 안 넣거나 크게 감점 요인이 안 돼요. 또 부사의 위치입니다. 자, 여러분 부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어디 들어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 데나 끼워 넣었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전치사의 사용입니다. 자, 전치사 너무나 헷갈리죠. to, for, in, of 되게 많잖아요. 또 하나는 가산과 불가산 명사입니다.
가산 불가산 명사도 너무 헷갈려요. 우리가 정보, information, 지식, knowledge, 돈, money 이런 건 세지 못해. 그러니까 복수 형태로 쓸 수가 없어. 반면에 people, students 이런 거는 전부 다 s를 붙일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요. 실제 미국 원어민들도 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 실수한다고 해서 의미 전달에 방해가 요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다 감점에 크게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막 이런 거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서 더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 특정한 학생이 아니죠. 뭐 해커스의 기본반 학생들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불특정 학생은 이렇게 s만 붙여주거나 아니면은 어와 함께 이렇게 단수로 써도 됩니다. 자, 단수로 썼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불특정한 일반인들을 다 포함할 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에다가 for students를 넣어볼게요. 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It is easy for students to master English. 자, 이렇게 썼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또 해요. 선생님, 저 이 위치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It is easy to master English for students.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나요? 아니면 감점이 되나요? 역시나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얘도 어떤 뉘앙스냐면요. 학생들을 강조하는 뉘앙스예요. 강조. 근데 뭐 for students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 근데 친구가 이제 영어를 뒤늦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진아야, 나 영어가 단어도 암기가 안 되고 머리가 돌질 않아. 어제 외운 거 다 까먹어. 어떡하면 좋아? 나 영어 정복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사실 너뿐만 아니라 이 나이에 무슨 외국어를 배우던 정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는 머리가 스폰지가 아니거든. 언어라는 거는 12세 미만일 때 가장 습득이 빨라. 그래서 영어 정복하기는 쉬워. 누구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약간의 이런 강조를 할 때 뒤에다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에세이에서 감점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않지만 우리는 강조 뉘앙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을 쓰기 때문에 it, for, 투부정사가 원래 맞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는 it, for, 투부정사가 맞는 위치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때절에다 넣어볼 거예요. 근데 대띠에는 완전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는 떨어져 나갑니다. 아셨죠? 자, 답을 불러보세요. 시작. It is easy that students master English. 이게 이때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또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 여기에다가 to를 썼어요. 왜 보통 누구누구 얘기하면 to를 많이 쓰지 않나요? 전치사? 자, 만약에 for가 맞는데 to라고 써도 얘 역시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to나 for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노트에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전치사가 변하는 경우는요. 아까 봤던 의미상 주어랑 상관없이 동사가 변할 때마다 삼형식 문장의 전치사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부동사는 to를 쓰는 거고 사주다, 만들어주다, 뭐 빵을 구워주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for 쓰는 거고 뭐 누구에게 질문을 하다 뭐 이런 거는 of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미국 애들도 가끔씩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크게 감점 요인이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to를 썼다고 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을 조금 드릴 거니 두 문장을 쓰실 건데요. 자, 여기에 밑에 있는 문장 중에 3번은 집에 가서 써보시고요. 4번과 5번을 지금 영작을 해보세요. 3번은 쉬워요. 근데 5번이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두 개 합쳐서 제가 1분 정도의 시간, 1분 30초 드릴게요. 써보세요.
다 못 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이요. 지금 제가 써놓은 답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She is dangerous. 여러분, 여성분한테 dangerous라는 표현을 쓰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녀는 말 그대로 위험한 여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그런 거 있죠. 파문파탈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여자라는 뜻이에요.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이런 표현 쓰는데 자, 그걸 우리가 지금 쓰려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이 강에서 수영하기가 위험하다. 이렇게 듣고 싶어요. 답을 3개를 다 만들어 볼게요. ing for 사람, it for 투부정사, 이때절. 답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ing 동명사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 Swimming in this river is dangerous for her. 자, 그 다음에 for 뒤에 사람을 둘 때는 for she가 아니라 for her, 목적격으로 들어갑니다. 자, 목적격과 주격을 또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목적격, 주격에 대한 설명을 살짝 여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for I가 아니라 for me, you는 you고요. for her, for him, for us, for them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게 목적격이에요. 앞에는 주격입니다. 주어 자리에 오는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요. it for 투부정사 써볼게요. 시작. It is dangerous for her to swim in this river. 잘하셨어요. 자, 요번에는 it 대절 쓸 건데 대 뒤에는 완전 문장 온다 그랬죠? 근데 주어가 I가 아니라 요번엔 she예요. 그러니까 she라는 3인칭 단수에 스위치 시켜야 되니까 일반 동사에 뭐 붙인다? S. 오케이. 자, 다 불러보세요. 시작. It is dangerous that she swims in this river.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3개의 답 중에 하나 쓰셨다면은 정답 3개를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에세이에서는 한 문장만 제대로 쓰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쓰면 정답입니다. 자, 혹시 다르게 쓰셨거나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자, 그럼 요건 좀 쉬웠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 5번입니다. 45분까지 저희 진도 나가고 제가 오늘은 첫날이라서 마지막 선생님이 뭐 한다? 발표해야 돼요. 스터디 발표. 자, 5번 같은 경우는 암기라고 돼 있잖아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세이 토픽과 연관이 있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며 아까 썼던 문장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법이 약간 복잡한 문장이에요. 자,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찾아볼게요.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그 다음에 동사도 길어요. 해로울 수도 있다. 해로울 수도 있다. 어디에 당신의 건강에 요거는 전치사구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 일단은 약을 먹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전부 다 강의 노트에 올라가 있어요. 약은 take 동사는 써도 되지만 eat나 또는 have 동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약은 우리가 복용하다라고 하지 말 그대로 먹다, 섭취하다라는 표현 쓰지 않고요. take 동사에 medicine에는 어를 붙이거나 또는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medicine을 물질명사라고 불러요. 액체나 고체, 기체로 현존해요. 음식, food하고 똑같아요. 세지 못해요. 아셨죠?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take medicine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라는 이 어떤 과도하다, 너무 많다라는 부사 S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될 게 too much예요. too much. too much의 위치는 원래는 take too much medicine.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관용적 표현으로 말을 할 때 take medicine too much 이렇게 써도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too much 대신에 take a lot of medicine 이런 거 괜찮아요. take medicine a lot 이것도 괜찮아요. 그쵸? 자, 근데 왜 too much가 중간에 들어가냐면 자, 약이 아니라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한 것은 아이들한테 해로울 수 있어. 뭐 이런 게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게임은 셀 수 있는 가사명사예요. too much가 아니라 playing too many games, too many computer games 이렇게 들어간다. 알고 계세요. 강의 노트에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맞는 걸로 쓸 거고요. 주어를 아예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다가 뭐 한다? ing를 붙여서 동명사 주어 만들어 볼게요. taking too much medicine. 그 다음에 해를 끼치다라는 동사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필수 동사가 40개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9번이 도움이 되다, 유익하다, 어디에 좋다 이런 표현들 6개 나오고요. 10번이 어디에 해를 끼치다, 어디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다, 어디에 나쁘다, 어디에 피해를 가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하나만 드릴 거예요. 앞으로 차차 외워서 그것들은 많이 쓰이니까 한 3개 정도씩 외우실 건데 be harmful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치사는 be harmful for 둘 다 씁니다. 자, 여기다 넣어볼 건데 누르고 봤더니 해를 뭐?
끼친다가 아니네요. 수도 있다가 나와요. 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그럼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보통 못 써요. can 많이 쓰죠. I can do it 이러잖아요. 근데 에세이 답을 봤더니 어떤 건 could, 어떤 거는 may, 어떤 건 might, 어떤 건 be able to예요. 다 정답이에요. 어떤 차이? 강도의 뉘앙스 차이만 있어요. can은 80% 의지를 나타내요. 20%는 부족할 수 있어. 능력이 안 되면. can하고 많이 비유가 되는 게 be able to예요. I am able to do it. ability, 능력에서 파생됐어요. 훨씬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could 60%, may 50%, might 40%로 점점 한 발짝 물러선 느낌의 정중한 뉘앙스를 해서 에세이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 정답인데 may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비타민도요.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고 과하게 먹으면 간 기능 손상 일으킬 수 있잖아요. 반반 뉘앙스 may 넣어볼게요. can도 괜찮아요. be harmful 둘 다 됩니다. your health. 자, 여기 이제 정답인데요. 정답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것은 당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Taking too much medicine may be harmful to your health. 자, 요거에 또 다른 모범 답안 두 개도 볼까요? 자, 요번에는요. it for 투부정사. 또 다음 거는 it 대절입니다. 자, 한 두 개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t may be harmful for your health to take too much medicine. 이때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t may be harmful for your health that you take too much medicine.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수 잡는 Hackers.